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레미안 신방화역 엘라빈의 청약 정보입니다. 아직 사실 모집 공고가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2026년 2월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명에 걸맞게 신방화역 바로 앞에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자, 세대수를 따지면 557세대로 많진 않아요. 그런데 분양 물량이 거의 50%나 되죠. 그리고 평형대도 정말 다양합니다. 분양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4,500에서 4,800만 원 사이 예상합니다. 34평 약 16억 정도로 예상했고요. 청약 접수일은 26년 2월 예상합니다. 자, 필요 자금을 보면 분양가가 벌써 15억을 넘어서기 때문에 30평 이상은 대출이 맥시멈 4억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특이사항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평형부터 40평형대까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평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시세 차익은 1억에서 2억까지 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분양가가 나와야 이 시세 차익도 산정이 가능하겠죠. 그래도 예상입니다. 자, 제한사항은 실거주 의무 없고요. 전매는 3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순서는 가볼게요. 청약 정보, 분양 예상 물량과 예상 분양가 한번 보고요. 어떤 규제가 적용될까? 자, 그리고 단지 정보 한번 보고요.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방화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모집 공고는 아니고 제가 서울 지역 내에 나오면 자, 이렇게 나오겠거니 하고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마 1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가 규제 지역이니까 방해를 받으려면 서울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이고요. 대당층 10년 걸리고요. 전매 3년 걸립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없어요. 자, 거주 의무는 없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얻으려면 무조건 2년 실거주는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거. 자, 일정은 26년 2월에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원래 시공사와 다툼이 있었거든요. 요건 뒤에서 바로 살펴볼게요. 자격 요건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 청약 통장은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그리고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 이상, 요것만 만족하시면 되고요. 세대주 요건을 보시면 자,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가 세대주여야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규제였으면 일반 공급 1순위에 세대주 요건이 없어서 자, 부부 동시에 청약했을 경우 4번이 가능한데 자, 요번 엘라비네 같은 경우엔 규제 지역이죠. 그래서 부부가 3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 주인 남편은 생애 최초, 세대 원인 와이프는 신혼부부를 쓰고요. 1순위는 세대 주인 남편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총 3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득 자산 기준은 규제와 비규제 상관없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만 적용된다는 점 꼭 알고 계세요. 분양 예상 물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조감도를 보시죠. 야, 레미안 엘라비네입니다. 정말 멋있죠? 와, 커튼홀 룩도 나름 외관 고급화를 정말 많이 시켰어요. 여기도 일자로 길게 늘어선 단지입니다. 자, 물량을 한번 보시죠. 총 557세대. 자, 세대수는 적지만 이 중에 일반 분양이 276세대나 된다는 거. 딱 봐도 재개발 수익성이 어마어마해 보이죠? 자, 일반 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규모는 10개 동입니다. 지하 3층부터 최고 16층, 16층까지 밖에 안 돼요. 왜냐? 바로 옆에 김포공항이 있죠. 그래서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용적률을 좀 더 높여줬다면 일반 분양 물량이 300세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합원들 수익이 어마어마했겠죠. 일반 분양 물량을 보시면 자, 44 타입 극소형평은 12세대, 59 타입 15세대, 자, 76 타입 30평형이죠. 39세대, 84 타입 우리가 제일 원하는 세대 180세대나 나옵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인 115세대, 와, 한 50평형 정도 되죠. 29세대나 나와요. 그래서 소형 평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일반 분양자들이 정말 많이 기다릴 것 같은 면적입니다. 자, 분양 예정 시기는 2026년 2월, 입주 예정은 28년 6월. 요 정보가 레미안 엘라빈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분양 예정 시기가 밀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신뢰감이 있는 정보라는 거. 자, 레미안 신방화역 엘라빈의 연역을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정보는 분양은 2026년 2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총 557세대. 자, 2028년 6월 입주 예정이죠. 최고 16층밖에 안 됩니다. 신축인데도 상당히 낮죠. 왜냐? 공항 주변이라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공항 주변만 아니었어도 한 25층 이상으로 뽑겠죠. 그러면 세대수가 한 600 중반으로 훨씬 올라갔을 텐데 말이죠. 자, 용적률은 약 230% 정도입니다. 자, 연역을 보시면
자, 2017년에 조합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21년에 관리 처분. 와, 조합 설립부터 관리 처분까지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초스피드예요. 현재 이주는 완료했어요. 하지만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계속 중단돼서요. 이것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죠.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때 대규모 소송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결과는 자, 조합이 이겼죠. 그래서 25년에 따끈따끈하게 삼성물산으로 재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겁니다. 그래서 25년 9월에 착공이 됐고요. 이제 26년 2월에 본 청약을 앞두고 있는 단지입니다. 자, 보시면 사실 조합 설립부터 관리 처분까지 정말 빠르게 갔어요. 4년이면 조합 측에서도 와, 이게 웬 떡이냐 싶죠. 그런데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이 중단만 안 됐어도 벌써 잘하면 입주까지 했을 단지기도 합니다. 이주를 애전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피 같은 이 인연을 이 소송전 때문에 그냥 보낸 게 좀 너무나 아쉬운 단지죠. 그래도 현대건설 때문에 좀 속을 좀 끓였지만 자, 똥차가고 신차가 왔죠. 더 좋은 삼성물산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삼성물산과 잘 계약해서 지금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시면 자, 온기 사라진 방화 6구역 조합시공사 싸늘한 대치. 자, 보시죠. 이게 2025년 기사인데 현대산업과 방화 6구역 조합 간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공사비가 4년 새 1,000억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2,400억 원이 된 셈입니다. 방화 6구역은 그래서 HDC 현산과 계약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며 조합 측에서 선을 그었죠. 그리고 새로운 시공사를 다시 한번 맡으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 HDC 현사는 시공사 권한 박탈과 관련해 조합 측을 상대로 자,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즉 조합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현상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어디가 나왔느냐? 삼성물산이 나왔습니다. 자, 언제냐? 2025년 6월. 자, 얼마 전이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사업의 주된 통제를 맡고 새로운 사령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등으로 사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과 조합 간 갈등이 정말 리스크였죠.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분양가를 한번 예측해 봅시다. 자, 레미안 엘라비네가 여기 있는데 여길 잘 보세요. 강서구지만 자, 요 도로를 기점으로 좌측은 방화동, 우측은 마곡동이에요. 근데 딱 이 지도만 보셔도 느껴지시나요? 방화동은 사실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가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즉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마곡동 인근 아파트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바로 옆이지만 생활권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름대로 여기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인프라는 사실 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34평 시세를 마곡동과 한번 견줘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마곡동이 방화동보다는 사실 상급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곡동 아파트를 보시면 신방화역 기준 밑으로 보시면 15억에서 16억 7천까지 분포되어 있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다 보니 여기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분양가를 높여받고 싶겠죠. 왜냐? 그래야 조합원들 부담이 덜 하니까요. 조합원들 입장에선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단지가 유명해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최대한 분양가를 높게 불러서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는 게 조합원들 입장에선 최고겠죠. 그래서 34평 기준을 16억 정도에만 나와도 무조건 완판이죠. 왜냐? 옆에 마곡동 지금 10년 이상 된 단지가 16억 7천입니다. 자, 방호동이 마곡동보다 살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8년 초신축 아파트가 16억에 나온다. 신방화역 바로 초역세권이죠. 무조건 완판이죠. 평당 4,600에서 4,800만 원 예상 하면 34평이 16억 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규제 적용을 한번 볼게요. 엄청 강력한 규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서울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를 다 묶였습니다. 자, 보시면 LTV 40 적용되고요. 15억 초과시 4억밖에 안 돼요.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인데 엘라비네는 누가 봐도 30평 이상까지는 무조건 4억밖에 안 되겠죠. 정말 운이 나쁘면 25평까지도 맥시멈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수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금 계획을. 전매 제한은 3년 걸리고요. 당해 조건이 2년 거주자 당연히 들어가고요. 가점제 물량이 증가할 거예요. 지금 대략적인 물량은 나왔지만 그 물량 내에서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 물량이 나눠지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가점제 물량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점제 물량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중도금 대출은 4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27 대책 일환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잔금 대출의 연장선으로 보죠. 그래서 최초 입주일부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주택 관련 어떠한 대출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대출도 회수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큰 페널티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도 금지되죠. 이게 사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전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분양아파트 잔금을 원래는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납을 하죠. 하지만 627 대책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세입자가 올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올 현금 세입자를 받으려면 전세 보증금을 상당히 낮춰야 들어오겠죠. 세입자들도 웬만하면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전세 대출 금리가 워낙 싸고 내가 돈이 있어도 전세 대출을 받는 마당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분양가가 높다 보니 시중에 나온 정책 대출은 아무것도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자, 배치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길게 늘어선 단지죠. 그래서 좀 장점으로는 이따 뒤에서 입지 분석 때 말씀드리겠지만 9호선 신방화역과 여기 밑에 5호선 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동들은 상대적으로 9호선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5호선이 또 가까워요. 그래서 어느 동 하나 소외되는 동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딱 봐도 좌측은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다 빌라 단지입니다. 다세대 단지예요. 그래서 조망은 좋지만 향후 개발이 되면 다 고층 아파트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막히겠죠. 우측은 뷰가 딱 봐도 좋아 보여요. 보통 남서향으로 지으니 요렇게 뷰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뷰는 좋아 보이지만 바로 옆이 도로라 소음이 우려된다는 점. 자, 그리고 일단 여기로 보시죠. 46 타입이 요 황토색입니다. 요 46 타입. 46 타입이 어디 배치되어 있냐?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또 관심 가져야 볼 대형 평형이 보라색입니다. 대형 평형을 보시죠. 대형 평형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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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좌측과 우측에 고루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34평. 34평은 요렇게 네 가지 색깔이죠. 노란색부터 초록색까지인데 노란색부터 초록색을 이렇게 보시면 모든 동마다 다 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른 평면이 어느 동, 어느 향을 보는지 요것도 본 모집 공고가 나면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44 타입 소형 평형이죠.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자, 보시면 다용도실이 안타깝게도 없어요. 사실 44 타입이더라도 요새 좀 신경 쓴 평면은 자, 보십시오. 요거를 요 마지막 방을 여기다 붙입니다, 보통. 그러면 3베이가 되죠. 자, 이렇게 3베이가 되고 현관을 우측에 붙여서 요게 창을 하나 뚫어서 자, 요렇게 해서 마통풍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요새 나온 44 타입은요. 그래서 요 주방이 북쪽에 달리는데 여기 바로 옆에 다용도실도 하나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여기에 세탁기든 건조기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투베이 타워형, 즉 구축식으로 만든 요런 평면도 같은 경우엔 다용도실이 없기 때문에 세탁기를 요 안방 발코니에 놔야 됩니다. 위치가 정말 애매해요. 그래서 요즘은 요렇게 잘 짓지 않는데 44 타입 평면도는 좀 아쉬워요. 근데 그나마 장점은 보통 요 정도 구조는 복도식으로 짓는데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은 장점이죠. 하지만 다용도실이 없다는 건 좀 아쉽죠. 게다가 타워형으로 지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자, 각설하고 59 타입을 볼게요. 59 타입을 보시면 A, B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역시 A 타입부터 보겠습니다. 59 타입을 4베이 판상형으로 지었습니다. 와, 정말 좋죠. 자, 4베이 판상형이란 거실 필두로 나머지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거실이 남서향이라면 모든 방이 남서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실을 포함한 3개의 방, 즉 4개의 창이 같은 향을 봐서 4배인 겁니다. 그리고 판상형이란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걸 판상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복도와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상에 있다 보니 주방과 거실이 정말 넓어 보이죠. 왜냐? 이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주방을 봐도 요 복도와 주방이 합쳐져 넓어 보이고요. 주방에서 거실을 봐도 복도와 거실이 합쳐서 정말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또한 마통풍이 가능해서 환기에 정말 유리하고요. 팬트리를 보십시오. 여기 복도 팬트리까지 있어서 수납 공간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 드레스룸도 정말 넓게 잘 나왔죠. 배정동을 보시면
자, 이렇게 눕혀져 있지만 요렇게 세워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바로 방화동 쪽을 보는, 즉 방화 뉴타운을 봅니다. 낮은 다세대 뷰죠. 그리고 5구 B타입을 보겠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투베이 타워형이에요. 좀 아쉬운 점은 요새 투베이 타워형은 어떻게 짓죠? 여기도 창을 하나 더 뚫어주죠. 그래서 양면 개방 창으로 해서 타워형은 사실 개방감 위주로 만드는 평형인데, 여기 창을 하나 안 뚫어준 건 좀 아쉽네요. 그걸 제외하곤 나머지는 정말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자, 배정동을 보시면, 자, 좌측동. 자, 여기 보면 좌측동에만 위치되어 있어요. 즉, 방화 뉴타운을 보는 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타워형과 판상형의 비교를 해보면 타워형은 당연히 마통풍이 안 돼요. 그리고 거실이 딱 구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거실이 판상형보단 좁아 보이고요. 주방도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복도가 이렇게 길게 있다 보니 여기는 데드 스페이스가 되죠. 즉 죽은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선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특히 4베이 판상형은요. 자, 다음으로는 84 타입과 76 타입을 보겠습니다. 먼저 76 타입과 84A 타입의 평면도를 가져왔는데 둘 다 4베이 판상형이라 한번 묶어봤습니다. 물론 76 타입이 84 타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팬트리 부분하고 수납 공간 쪽이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평면도가 비슷해서 한 가지로 묶어봤고요. 가져온 평면도는 84A 타입입니다. 자, 84A 타입은 앞에 59A 타입과 비슷해서 설명을 좀 줄여볼게요. 59A 타입과 다른 점은 여기 팬트리가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현관 팬트리도 있고요. 수납 공간이 59A 대비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개방형 발코니가 이렇게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배정동을 보시면 76 타입은 다 좌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방화 뉴타운 인근 배치동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화 뉴타운 쪽을 볼 거고요. 요 위에 두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단지 뷰가 나올 겁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동에 고루 배치되어 있다는 점. 84B 타입과 84C 타입을 볼게요. 자, 84B 타입과 C 타입이 사실 좀 방향 때문에 이게 비슷한가라고 보실 수 있지만 평면도가 사실 같아요. 두 개 비슷합니다. 그래서 84C 타입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84C 타입은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보시면 양면 개방형 창이에요. 아까 59B 타입이 양면 개방형이 아닌 점이 아쉽다고 했는데 드디어 84C 타입은 양면 개방형 창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정말 좋을 것 같죠. 복도 팬트리 있고요. 여기 복도 팬트리 보이죠? 그리고 현관 팬트리까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너무 좋죠. 그리고 작은 방에 드레스룸도 있어요. 안방 드레스룸도 있지만 작은 방에도 드레스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배정동을 보시면 자, 신방화역 인근 동에만 배치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84B 타입을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여기는 양면 개방형 창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관 팬트리가 있지만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엔 침실 이에도 드레스룸이 있었죠. 여기는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도 팬트리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평면도로 봤을 땐 84 B타입보다 84 C타입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배정동도 보시면 위에 동 하나, 밑에 동 4개의 배정이 되죠. 사실 엄연히 따지면 이 5호선에 가까운 동보다는 요 9호선에 가까운 동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자, 84D 타입을 보시면 똑같이 투베이 타워형인데 84B 타입과 C 타입하고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보시면 제일 다른 점은 복도 팬트리가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리고 현관 팬트리도 있고요. 여긴 아쉽게도 양면 개방형 창은 아니죠. 나머지 상은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배정동을 보시면 자, 우측 여기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선호하는 평면은 당연히 84A 타입이겠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선호가 84C 타입, 그 다음에 84D 타입, 그 다음에 84B 타입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취향이라는 점. 자, 마지막 대형 평형을 볼게요. 요거는 115 타입이죠. 거의 50 평형입니다.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보시면 여기도 양면 개방형으로 정말 시원시원하죠. 자, 역시 넓은 평형답게 방이 4개입니다. 자, 안방이 있고요. 작은 방 2개, 여기도 큰 방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작은 방에도 드레스룸이 있고요. 현관을 보시면 현관이 정말 넓어요. 근데 현관 팬트리도 있고 현관 창고도 있고, 와,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복도 팬트리까지 있습니다. 115 타입답게 정말 넓어 보입니다. 자, 115 타입의 배정동을 보시면 자, 여기도 고루고루 배치해 뒀네요. 그리고 이 배정 호수를 보면 다 대부분 단지 뷰가 아닌 다 도로 뷰나 아니면은
방화 뉴타운 뷰가 나오게끔 설계를 했죠. 단지 뷰가 나오는 호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나 대형 평형을 많이 배려한 위치 같아요. 그리고 120발 타입. 여기는 분양 물량이 없죠. 그래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딱 봐도 방 두 개를 합쳐놨죠. 타워형과 판상형을 합쳐놓은 모양입니다. 역시나 거의 펜트하우스급답게 왼쪽에도 알파룸의 드레스룸도 크게 있고요. 방도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이거는 온 가족이 같이 살아도 될 정도의 크기예요. 자, 정말 대형 평형은 어디에다 배정을 했냐? 자, 좌측. 요 두 개 동에 배정을 했네요.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신방화역 엘라비나는 어디 위치했냐? 강서구에 위치했습니다. 자, 강서구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가 서울 지도인데 서울의 한강 이남의 가장 끝쪽에 있습니다. 강서구답게 강서쪽에 위치해 있네요. 자, 이 강서구 내에서도 방화동에 위치해 있는데 방화동은 자, 여기 빨갛게 칠해놓은 여기가 바로 강서구입니다. 자, 요걸 한번 확대해 보시죠. 자, 확대해 보시면 방화동은 개화동과 마곡동 사이에 껴있죠. 근데 엘라비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하나를 두고 방화동과 마곡동 사이에 껴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길 또 한번 확대해 볼게요. 레미안 엘라비네가 여기에 위치해 있죠. 보시면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 사이에 있습니다. 신방화역은 진짜 걸어서 코 닿을 거리. 자, 100m고요. 자, 5호선 송정역까지는 500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블 역세권이죠. 학군을 보시면 자, 송정초까지는 400m가 나오고요. 공항중까지는 200m가 나옵니다. 보시면 대부분 요 길 하나 건너서 바로 우측이 마곡동인데 마곡동은 다 완성된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 마이스 복합단지도 있고 마곡나루역 있죠. 9호선 급행. 그래서 아마 입주를 하시게 되면 요 방화 쪽은 방화 뉴타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권은 요 마곡동 쪽으로 이용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방화 뉴타운을 좀 자세히 보시면 총 8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1구역, 4구역, 7구역, 8구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구역만 남아있어요. 먼저 방화 2구역. 방화 2구역은 여기 위치해 있죠. 728세대로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기 단계라 아직 구축이 되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방화 3구역을 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1476세대 그리고 감정평가 완료됐고요. 조합원 분양 신청 진행 단계입니다. 즉 중반기까지 온 단지죠. 그래도 여기는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길게는 10년까지 기다리면 완성될 단지죠. 자, 그리고 방화 5구역을 보시면 1657세대. 자, 방화 뉴타운 중 최대 규모죠. 보시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완료됐고요. 이주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구역은 향후 방화 뉴타운의 대장격이죠. 그리고 방화 6구역,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엘라빈입니다. 557세대로 좀 소규모 단지지만 그래도 9호선에 가깝고 5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현재는 자, 시공자 선정 당연히 완료됐고요.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2구역부터 3구역, 5구역, 6구역이 들어오면 그래도 요 주변이 와, 어마어마해지겠죠. 다 합치면 약 4,000세대 가량의 초신축 단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모두 다 여기 다 가깝고요. 특히 요 방화 5구역 같은 경우엔 세대 수도 정말 넓고요. 이 공항시장역, 방화역, 송정역 요 3개의 노선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방화 5구역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아, 정말 두말하면 너무나도 좋은 입지죠.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양가죠. 지금 16억 정도로만 나와도 완판될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값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이게 만약에 분양이 또 밀리게 되면 분양가도 계속 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청약 공고가 나와서 빨리 분양이 올바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미안 신방화역 엘라비나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공부해 봤어요. 자, 2월 달에 모집 공고가 정식으로 또 뜨게 되면 열심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기에 걸려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났는데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